2025년 3월 목요일 밤 11시였습니다. 서울중앙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부장 정미선은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55의 나이에도 야간 당직을 마다하지 않는 그녀였습니다. 부장님, 잠깐만요. 수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보호자가 어린 손자 2명뿐이에요.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미선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3번 침상 앞에 쌍둥이 남매가 서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남자아이는 파란색 잠바를, 여자아이는 분홍색 잠바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강태우였습니다. 10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었습니다. 유준아,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으실 거야. 태우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의 깔끔한 건축 설계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재빨리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환자분은 어머님이세요. 아닙니다. 제가 대리운전 하다가 같이 사고 난 손님이세요. 보호자가 없으셔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미선은 놀랐습니다. 대리운전이라니. 건축 사무실을 운영하던 태우가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아이들을 의자에 앉히고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언제 가요? 학교 가야 하는데.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학교 못 가. 할머니 수술 끝나야 해. 우리 때문에 아빠가 또 일 못하는 거죠. 남자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괜찮아. 미선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태우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재혼했다가 이혼했을까요? 아니면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까요? 부장님, 저 가족 좀 도와주시겠어요? 수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미선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아이들이 의자에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 아이들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아이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남자아이 이마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태우와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여자아이는 보조개가 있었는데 미선 자신도 똑같은 보조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과 태우를 닮았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불임입니다.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 진단 때문에 미선은 스스로 태우를 떠났습니다. 태우에게 아이를 안겨주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이혼 후 미선은 병원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간호사에서 수간호사로 그리고 간호부장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태우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우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유준아. 할머니 수술 잘 끝났어.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조금만 더 기다리자. 가족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저 쌍둥이가 이렇게 가슴 아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선은 간호사실로 돌아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 3주년 기념일 사진이었습니다. 태우와 미선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과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닮았습니다. 분명히 닮았습니다. 다음날 미선은 의무기록팀을 찾았습니다. 어제 응급실 환자 보호자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치료비 지원건으로요. 강태우 씨시네요. 대리운전 기사로 나와 있고요. 주소는 종로구 쪽방촌입니다. 쪽방촌.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태우가 쪽방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미선은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1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면 태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혼을 먼저 요구한 사람은 미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태우의 친자식일까요? 아니면 설마.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자신이 내린 선택도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미선은 이불을 덮어쓰고 작게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머릿속이 온통 태우와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종로구 쪽방촌. 택시는 좁은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고장난 곳이 많았고 벽에는 낙서와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들이 빽빽했습니다. 태우가 산다는 건물 3층. 308호 문 앞에 작은 신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파란색 운동화와 분홍색 운동화. 크기가 똑같았습니다. 미선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좁은 방에서 세 식구가 살고 있다니. 문을 두드리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10년 만에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308호 아는 사람인데요. 지금 안 계세요. 낮에는 잠자고 밤에 대리운전 하시거든요. 애들은 학교 갔고요. 4시쯤 돌아올 거예요. 착한 애들이에요. 미선은 계단을 내려와 맞은편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308호 문이 보이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4시가 되자 유진과 유준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디자인의 책가방을 메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없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0분쯤 지나 아이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유진이 작은 대야에 빨래를 담아왔습니다. 복도에서 아이들이 손빨래를 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서로 도우며 빨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선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어린 나이에 빨래까지 하고 있다니.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분식집을 나와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우와 아이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미선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직원 자녀 장학금 제도 안내문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직원 자녀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직원이 돌보는 아동도 포함하면 어떨까요? 입양이나 위탁 양육 경우도요. 좋은 취지네요.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수요일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미선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직원들이 계십니다. 이 제도 확대로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미선은 바로 인사팀에 연락했습니다. 병원 시설관리부서 신규 채용 공고를 내주세요. 자격 요건은 넓게요. 목요일 오후 미선은 다시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녁 6시쯤 태우가 나타났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30분 후 태우와 아이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근처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도 따라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저씨, 김밥 3인분이랑 라면 하나 주세요. 태우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유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했네. 누나도 칭찬받았어요. 유진이가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깊게 패였습니다. 태우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든 표정이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려 애썼습니다. 미선은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먼저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주소록이었습니다. 태우의 번호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닫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연락해야겠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쪽방촌의 좁은 방, 빨래하는 아이들, 지친 태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태우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전화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밤 11시였습니다. 미선은 병원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앱을 열었습니다. 기사 선택 화면에서 태우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강태우. 별점 4.8, 운행 횟수 2300회였습니다. 미선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낡은 경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차가 멈추고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태우였습니다. 태우는 차에서 내려 미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당신.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병원 당직 서고 있어요. 집에 가려고 대리운전 불렀는데 우연히. 태우는 말없이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타세요. 태우가 짧게 말했습니다. 운전석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미선은 뒷좌석에 탔습니다. 차 안에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태우가 손 소독을 자주 하는 듯 했습니다. 어디로 가시죠? 태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이요. 미선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태우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태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한가요? 지난번 병원에서 본. 태우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붉어졌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쌍둥이더라고요. 예쁘던데.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우리 애들은 당신이랑 상관없어요. 태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미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차는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강물이 검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혹시 재혼하셨어요? 태우가 웃었습니다. 비웃음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재혼이요. 당신이 그걸 물어볼 자격이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재혼 안 했어요. 애들은 입양했어요. 만족하셨어요. 입양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10년 전에 입양했어요. 갓난아기 쌍둥이였죠. 친부모가 키울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데려왔어요. 미선은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전 갓난아기 쌍둥이. 자신이 낳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왜 입양을 하셨어요?
당신이 떠난 후에 혼자 살기 외로웠어요. 아이라도 있어야 버틸 것 같았죠. 그래서 입양했어요. 근데 막상 키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태우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건축 사무소는요? 접었어요. 애들 키우면서 일 병행하기 힘들어서요. 지금은 대리운전으로 생계 유지하고 있어요. 낮에는 애들 밥 챙겨주고 밤에 일 나가고. 미선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태우가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당신이 뭘 알아요. 태우가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10년 전에 날 버리고 떠났잖아요. 시어머니가 싫다고, 나랑 살 수 없다고. 그러고는 연락도 안 했잖아요. 그런 당신이 지금 와서 힘드냐고 묻는 거예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사정이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데요. 이혼하고 나서 잘 사셨잖아요. 병원 간호부장까지 올라가셨더라고요. 성공하셨네요.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떠난 건 뭐예요?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 말해보세요. 왜 떠났는지.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불임 진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적처럼 임신했다는 것도, 아이들을 입양 보냈다는 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 못하시죠? 그냥 싫었던 거잖아요. 나랑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말해보세요. 차가 미선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다 왔어요. 내리세요. 태우가 차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미선은 뒷좌석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발 내리세요.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태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문을 닫으려는데 태우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저를 부르지 마세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당신 없이도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창문이 올라갔습니다. 차가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우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미선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대리운전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태우의 프로필이 보였습니다. 강태우. 별점 4.8. 미선은 프로필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스크를 쓴 태우의 모습이었습니다. 피곤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입양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0년 전 갓난아기 쌍둥이. 바로 자신이 낳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미선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태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태우가 믿을까요? 10년 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태우가 지금 와서 하는 말을 믿을까요? 미선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결정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들을 태우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참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태우의 목소리가 자꾸 들렸습니다. 당신이 날 버렸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미선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게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부은 눈으로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부장님, 시설관리부서 채용 공고에 지원자가 몇 명 들어왔어요.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미선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중에 강태우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미선은 서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태우가 지원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화를 냈지만 결국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분 면접 일정 잡아주세요. 미선이 태우의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우는 병원 시설관리직에 합격했습니다. 미선이 면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인사팀에 적극 추천했습니다. 태우는 낮 시간에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설 점검과 수리를 맡았습니다. 대리운전보다 수입은 적었지만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미선은 멀리서 태우를 지켜봤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서로 눈인사만 했습니다. 태우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4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미선은 당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밤 10시쯤 간호사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응급환자 들어왔어요. 수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환자인가요? 10살 여자아이인데요. 급성 맹장염 의심이래요. 보호자가 아빠 혼자 오셨는데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0살 여자아이.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급실로 내려갔습니다. 3번 침상에 작은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아이 옆에 태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유진아. 금방 나을 거야.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다가갔습니다. 태우가 미선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 태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당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유진을 진찰했습니다. 배를 눌러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맹장염이 맞습니다. 많이 부어 있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태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술이요? 네. 맹장이 터지면 복막염으로 번질 수 있어요. 빨리 해야 합니다. 태우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펜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선이 태우의 손을 잡고 함께 서명했습니다. 태우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유준이는요? 태우가 물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어요. 애가 아프다길래 급하게 데리고 나오느라. 제가 누군가 보내드릴게요. 유준이 돌봐줄 사람을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태우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유진이를 수술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침대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아빠. 유진이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아빠 여기서 기다릴게. 태우가 유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침대가 수술실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태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선은 태우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 병원 외과 선생님들 실력이 좋으세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혼자 키우기 힘드시죠? 미선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태우가 얼굴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외로움이 뭔지 알아요. 그게 같아요. 내 둘 키우면서 혼자 사는 거랑 그냥 혼자 사는 게 같아요. 태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수술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태우는 계속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도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태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이가 5살 때 한 번 아팠어요. 폐렴이었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죠. 미선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간호하느라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잤어요. 회사 일도 다 팽개치고. 그때 건축사무소 큰 프로젝트를 놓쳤어요. 결국 사무소 문 닫았죠.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회해요. 입양한 거. 아니요. 절대 후회 안 해요. 애들은 제 전부예요. 근데 가끔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태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태우가 이렇게 힘들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왜요? 왜 저를 도우려고 해요? 태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돕고 싶어요. 미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맹장을 제거했고요. 회복실로 옮깁니다. 태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괜찮나요? 네. 건강한 아이라 회복 빠를 겁니다. 이틀 정도 입원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우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복실로 가는 동안 미선이 동행했습니다. 유진은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작은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태우는 유진의 손을 잡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병실로 옮긴 후 태우가 미선을 돌아봤습니다. 고마워요.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유준이 걱정되죠. 제가 사람 보낼게요. 아니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이웃 할머니께 부탁드려야겠어요. 태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새벽 2시쯤 유진이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수술 잘 끝났어. 태우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미선을 보았습니다. 저 선생님은요? 간호부장 선생님이야. 유진이 수술할 때 아빠랑 같이 기다려주셨어. 유진이 미선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같아요. 그 말에 미선의 숨이 멎었습니다. 태우도 굳어버렸습니다. 유진아, 무슨 말을. 그냥요. 따뜻해 보여서요. 엄마가 있으면 저렇게 따뜻할 것 같아요. 유진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약 기운이 남아있어 금방 잠들었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밖으로 나가 복도 끝에 섰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 같다는 유진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태우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미선의 뒷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미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언제든지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미선을 향해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지만 그래도 미소였습니다. 유진은 이틀 만에 퇴원했습니다. 회복이 빨랐습니다. 태우는 병원비를 걱정했지만 직원 자녀 의료 지원으로 대부분 감면받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태우는 미선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했고 가끔 커피를 함께 마셨습니다. 5월 첫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유진과 유준의 1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미선은 아침 일찍 베이커리에 들렀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초콜릿 케이크에 딸기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쪽방촌에 도착했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낡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3층 308호 앞에 섰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태우였습니다. 미선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아이들 생일이라고 들었어요. 축하하려고요. 미선이 케이크 상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태우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은 작았습니다. 2평도 안 돼 보였습니다. 2층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유진과 유준이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선생님. 유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2사람 다. 미선이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우와, 케이크다. 유준이가 환호했습니다. 네 식구가 작은 책상에 둘러앉았습니다. 태우가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딸기가 예쁘게 올려진 초콜릿 케이크였습니다. 초를 11개 꽂고 불을 켰습니다. 소원 빌어. 태우가 말했습니다. 쌍둥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초를 불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태우가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깊게 패였습니다. 케이크를 먹는 동안 아이들이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밝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선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해가 지자 아이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집인데요. 밤 8시까지 올게요. 유준이가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태우가 아이들을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방에 태우와 미선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상 나가볼래요? 답답해서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2사람은 좁은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나갔습니다. 낡은 물탱크와 빨래줄이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도심 빌딩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가끔 올라와요. 혼자 생각할 때요. 태우가 난간에 기댔습니다. 미선도 옆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말할 게 있어요. 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요? 10년 전 이혼할 때 말이에요. 제가 당신한테 거짓말했어요. 태우가 몸을 돌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혼하기 1달 전에 병원 갔어요. 산부인과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임이었어요.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떠났어요. 시어머니 핑계를 댔지만 진짜 이유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였어요. 당신한테 아이를 안겨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2달 후에 이상한 거예요.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임신이었어요. 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어요. 의사가 불임 진단 받았는데 임신한 거는 기적이라고. 태우는 말없이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쌍둥이였어요. 혼자 낳았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당신한테 연락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당신은 이미 새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다시 나타날 수 없었어요. 그럼 아이들은?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양 보냈어요.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서요. 그리고 아이들이 더 나은 가정에서 자라길 바랐어요. 미선이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그게 당신이 입양한 유진이와 유준이에요. 태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낳은 아이들이에요. 10년 전에 입양 보낸 쌍둥이가 유진이와 유준이에요.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거짓말이죠. 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DNA 검사해봐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저는 엄마고 당신은 아빠예요. 태우는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10년 동안 뭐 했어요? 애들 버리고 혼자 잘 살았어요. 아니에요.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매일 후회했어요. 아이들 얼굴이 꿈에 나왔어요. 그럼 왜 찾으러 안 왔어요? 찾을 수 없었어요. 입양기관에서 정보를 안 알려줬어요. 그냥 좋은 가정에 입양됐다고만 했어요. 태우가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좋은 가정이요. 쪽방촌이 좋은 가정인가요? 매일 라면 먹고 낡은 옷 입고 그게 좋은 가정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끝이에요. 태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밤새 대리운전하고 애들 밥 챙기고 아플 때 간호하고 당신은 병원 간호부장 되고 좋은 아파트 살면서 저는 쪽방촌에서 죽을 고생했어요. 알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잘못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태우가 난간에서 손을 떼고 뒤를 돌렸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뭐 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날 미워할까봐. 애들한테 나쁜 엄마라고 할까봐. 그럼 지금은요? 지금 말하는 건 괜찮아요. 태우가 소리쳤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집에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태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우 씨. 가라고요. 지금 당장. 태우가 계단 쪽을 가리켰습니다. 미선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건물을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말했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우의 분노에 찬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10년의 침묵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진실은 말했지만 용서는 얻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병원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태우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다른 시간에 움직였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미선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부장님, 강태우 씨가 찾아오셨는데요.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미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계세요? 1층 로비에 계십니다. 미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화장을 고치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태우가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못 잤나 봤습니다. 부르셨어요. 미선이 다가갔습니다. 태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DNA 검사하고 싶어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검사실로 갔습니다. 구강세포를 채취했습니다. 간단한 과정이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검사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로비로 돌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흘 동안 생각했어요. 태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 말이 거짓말이길 바랐어요. 근데 자꾸 생각하니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미선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애들 생일이 정확히 10년 전이에요.
입양 서류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친부모 정보는 비공개였어요. 단지 혼자 키울 수 없어서 입양 보냈다고만 나와 있었죠.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들 얼굴도 자세히 보니까 당신을 닮았어요. 유진이 보조개, 유준이 이마점. 다 당신한테서 나온 거더라고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양기관에 확인했어요. 친모 성함 알려달라고. 처음에는 안 알려주더니 제가 양아버지라고 하니까 그제야 말해줬어요. 정미선 씨라고. 태우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진짜구나. 당신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거예요. 안심도 돼요. 애들한테 진짜 엄마가 있었구나. 혼자 버려진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키우면서 궁금했어요. 친엄마는 왜 애들을 버렸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기 둘을 버렸을까? 밉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어요. 태우가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당신이었어요. 제 전처였어요. 운명의 장난이죠. 미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애들한테는 말 안 할 거예요. 아직은. 태우가 말했습니다. 왜요?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당신도 애들도.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선과 유준은 모자 관계가 맞았습니다. 확률 99.9%였습니다. 태우는 결과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네.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두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애들은 행복해 보여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힘들어도 웃으려고 해요. 착한 애들이에요. 태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 키우셨어요. 당신도 낳아줬잖아요. 두 사람이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웃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처럼 지내야죠. 당신은 병원 간호부장, 저는 시설관리. 애들은 그냥 몰라요. 언제까지요? 적어도 애들이 중학생 될 때까지는요. 조금 더 철이 들면 그때 말하죠. 미선은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가끔 애들 만나러 오세요. 그냥 아는 이모로요. 애들도 당신 좋아해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용서해줘서요. 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에요. 아직도 화나요. 근데 애들 생각하면 당신이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미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 저녁 미선은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떳떳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유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아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들어가도 될까? 네. 방 안에서 태우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미선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네. 네 식구가 둘러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선생님은 가족이 없으세요? 유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혼자 살아. 외롭지 않아요. 가끔은 외로워. 미선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랑 자주 와요. 우리가 가족이 돼줄게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깊게 패였습니다. 미선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마워. 식사 후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동안 태우와 미선은 작은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애들이 당신 좋아해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저도 애들이 좋아요. 당연하죠. 낳은 엄마인데. 태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9시가 되자 미선은 일어났습니다. 이만 갈게요. 조심히 가세요. 태우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미선의 뒷모습을 태우가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있고 이해도 있고 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골목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미선은 매주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유진과 유주는 미선을 따랐습니다. 이모라고 부르며 반겼습니다. 7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미선이 아침 일찍 쪽방촌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큰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하러 오셨어요? 태우가 물었습니다. 수족관 가려고요. 애들이 바다 구경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미선이 웃었습니다. 비용이 제가 낼게요. 오늘은 제가 초대하는 거예요. 네 식구는 지하철을 타고 수족관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수족관은 크고 시원했습니다. 거대한 수조에 물고기들이 헤엄쳤습니다. 우와, 상어다. 유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거북이도 있어. 유진이가 가리켰습니다. 미선은 아이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태우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심은 수족관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햄버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어. 유진이 웃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미선이 유진의 입가를 닦아줬습니다. 식사 후 기념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이 인형을 보고 있었습니다. 갖고 싶어. 유준이 작은 돌고래 인형을 만졌습니다. 사줄까? 미선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비싸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선물이야. 미선이 돌고래 인형 2개를 샀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아이들이 피곤해 잠들었습니다. 유진은 미선의 어깨에, 유주는 태우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미선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애들이 저렇게 웃어요. 태우가 대답했습니다. 더 자주 데리고 나와요. 애들한테 추억 만들어줘요. 당신도 같이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쪽방촌에 도착해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작은 침대에서 쌍둥이가 나란히 잠들었습니다. 태우와 미선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태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애들 만나게 해줘서요.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했어요. 태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미선이 태우를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당신도 힘들었겠구나 싶어요. 태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혼자 쌍둥이 낳고 키울 수 없어서 입양 보내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도 애 키우면서 느꼈어요.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저도 잘못했어요. 이혼할 때 당신 마음을 몰랐어요.
혼자 다 짊어지게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둘 다 서툴렀어요. 태우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둘 다 어렸어요. 미선도 웃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할까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시 가족이 돼요. 제대로 된 가족으로.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심이에요. 애들을 생각하면요. 엄마가 필요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10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태우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일단 애들한테 진실부터 말해야죠. 언제요? 방학 때요. 다음 달에. 그때 애들한테 말해요. 우리가 진짜 부모라고. 미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려워요. 애들이 저를 미워하면 어떡해요? 안 미워할 거예요. 당신을 좋아하잖아요. 그건 모르니까요. 진실을 알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같이 설득해요. 우리 둘이서. 태우가 미선을 안았습니다. 1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미선은 태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태우가 미선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미선은 병원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부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간호의사로 발령 나십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태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승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요. 저녁에 축하 파티예요. 애들이랑 같이. 미선은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고마워요. 갈게요. 저녁 7시에 쪽방촌에 도착했습니다. 방문을 여니 색종이가 날렸습니다. 축하해요.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작은 방이 풍선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태우가 직접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미선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저녁은 치킨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이모가 더 높은 자리 가면 우리 더 자주 못 봐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더 자주 올게. 미선이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해. 유진이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깊게 패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태우와 미선만 남았습니다. 다음 달에 말할게요. 진실을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같이 말해요. 네. 같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8월 첫째 주였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선은 쪽방촌이 아닌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태우가 먼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있었습니다. 넓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치킨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왜 여기서 만나요? 유준이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날이거든. 태우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날인데요? 곧 알게 될 거야. 점심을 먹고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미선과 태우는 돗자리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이제 말할까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같이요. 태우가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유준아. 이리 와봐. 태우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쌍둥이가 달려왔습니다. 돗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늘 너희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
태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뭔데요? 유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이모가. 태우가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이모가 너희 진짜 엄마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준이가 물었습니다. 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를 낳은 엄마예요. 10년 전에 너희를 낳았어요. 하지만 혼자 키울 수 없어서 입양을 보냈어요. 그게 너희 아빠한테 간 거였어요. 유진과 유준은 말없이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아빠는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너희 친아빠야. 이모랑 아빠는 원래 부부였어. 10년 전에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게 된 거야. 그것도 너희를 통해서. 태우가 설명했습니다. 유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화났니?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슬퍼요. 왜 버렸어요? 우리가 싫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유진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싫어서가 아니야. 엄마가 어리석었어.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능력이 없었어. 그럼 지금은요? 이제는 있어. 너희를 지킬 수 있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진짜 가족이야. 엄마, 아빠, 너희 둘. 완전한 가족이야. 태우가 대답했습니다. 유진이 미선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물론이지. 부르고 싶으면. 유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미선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유준도 따라 말했습니다. 엄마. 네 식구가 서로 껴안았습니다. 한강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쪽방촌이 아니었습니다. 새 아파트였습니다. 미선이 준비한 곳이었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3개였습니다. 우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요. 유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였습니다. 진짜야. 이제 우리 네 식구가 여기서 살아. 아이들이 집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거실도 크고 부엌도 넓었습니다. 제 방도 있어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유준이가 따라 말했습니다. 태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고마워요. 태우가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네 식구는 새 집에서 첫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선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불고기였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미선이 유진의 그릇에 반찬을 더 담아줬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먹었습니다. 행복해요. 유준이 말했습니다. 나도.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 태우가 웃었습니다. 미선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자, 엄마, 아빠. 유진과 유준이 인사했습니다. 잘 자, 우리 딸, 우리 아들. 미선과 태우가 대답했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부부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미선이 웃었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별도 떠올랐습니다. 10년의 이별이 끝났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은 재회였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미선은 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다시 기회를 줘서요. 저야말로요. 돌아와줘서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운명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아이들이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이제 내 식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용서되었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새집의 불빛도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이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별의 아픔도 있었고 후회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관계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인연일까요? 이 가족은 두 가지 모두였습니다. 피로 이어졌고 사랑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미선과 태우, 유진과 유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